살아있음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배영희 엘리사벳.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밤, 꽃동네에 4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왔다. 흠뻑 젖은 몸, 그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친구의 배신으로 부도를 냈다. 빚 독촉에 도피 중인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풍비박산난 가정, 다시 일어설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오응진 신부를 만나 그는 죽기 전에 작은 위안이라도 얻기를 희망했다. 오신 분은 찾아온 그를 장애인 요양시설 희망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었다. 전신불수로 17년째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아무것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엘리사벳 자매님, 삶의 상처를 입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에게 엘리사벳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신 부의 소개에 여인은 단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깨끗하고 가지런한 치아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한 편 낭송해 주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천상의 음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사치스러운 절망에 빠져 있는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닥달하는 빚쟁이들을 만나 이해와 용서를 구하러, 소재를 모르는 가족들을 찾으러 발길을 돌렸다. 꽃동네에는 삶의 애욕을 벗어던지려 내심 자살을 염두에 든 이들이 가끔 찾아온다.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엔 없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온화하지만 준열한, 나지막하지만 강렬한 꾸짖음을 주는 배영희 엘리사벳. 그녀의 꾸짖음은 이빠른 도덕률도 아니요, 목소리 큰 훈계도 아니다. 입가의 감도는 다정스러운 미소요, 자신의 삶을 육화시킨 시 한 편,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려주는 것이 전부다. 부드러운 그녀의 미소와 맑은 목소리는 그 어떤 삶의 지혜보다 명징하며 밝아 보인다. 번민과 절망을 딛고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 승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만나러 오던 중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다.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던 배영이 엘리사벳의 눈가엔 얼핏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취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가 말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잘나지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 독자들께 심려만 끼칠 것 같아요. 취재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한사코 취재를 피하려고만 하던 영희 씨는 부끄러운 인생이 무슨 얘기거리라고 하며 잠시 한숨을 내쉬고는 숨결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린 상처가 배어있는 자신의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0년 10월 23일 그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앨범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돼 있는가? 도도한 강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연들. 배영희 씨는 이날 어둠과 만났다. 자신의 삶이 더는 추락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실명. 배 씨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결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영희 씨 삶의 축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배영희 엘리사벳은 1961년 12월 31일 서울시 정릉에서 태어났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나염계통의 간의 공업을 하는 아버지와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사는 어머니 사이 이남 이녀 중 장녀로 성장한 배 씨는 말수가 별로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75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까지도 영희 씨는 몸이 약간 허약한 것을 빼고는 남다를 것이 없는 보통의 소녀였다. 78년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영희 씨의 몸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졌으며 잔병치레가 많아졌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영희 씨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학업을 중단한 2년 동안 영희 씨는 아름다운 소녀의 꿈을 키워가는 주위 친구들의 등 하굣길을 먼 발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건강이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희 씨는 학업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영희 씨의 꿈은 여군이 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무척 단순하다. 국방색이 다른 색보다 보기가 참 좋았다는 것이 그녀가 여군이 되고 싶어한 이유의 전부였다. 중학교 시절 시내버스에서 내려 씩씩하게 걸어가는 여군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었다. 또 하나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여군이 되려 한 것이나 간호사가 되려 한 것은 그녀가 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허약한 몸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친구들이 여고 졸업반이었던 80년 영희 씨는 서울에 있는 야간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씩씩한 여군이 되고 싶어 했지만 영희 씨는 학창시절 내내 출석번호 10번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작은 키였다. 남들보다 2년 늦게 들어간 고등학교였기에 영희 씨에게 학교 생활은 더욱 소중했고 기쁜 것이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고된 생활이었지만 2년 만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생활 테두리를 갖게 된 것은 그녀에게 늘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80년 10월 22일, 영희 씨는 친구 집에 놀러가 미래에 대한 꿈들을 이야기했다. 키가 작아 여군이 되는 꿈은 버려야 하겠고, 몸 아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니 간호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간호사에 대한 꿈을 되짚으며 고운한 잠에 빠졌다. 온몸이 파김치가 된 듯 피곤이 밀려왔다. 낮에는 직장 생활을, 밤에는 야간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된 하루의 연속 탓이려니 가볍게 여겼다. 10월 23일, 약간 늦잠을 잔 것 같았다. 일어나 보니 아직 밤이었다. 뿌옇게 깔려있는 어둠 속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들. 인화된 흑백 사진에 약물방울이 떨어져 조금씩 지워진 것 같은 풍경들. 뭔가 이상했다. 엄마, 오늘 날이 왜 이렇게 흐려? 아니, 해가 중천에 뜬 지가 언젠데 그러니? 짧은 대화를 주고받던 영희 씨와 어머니는 동시에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영희 씨의 손을 잡고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제 진 태양은 오늘 다시 떠올랐지만 영희 씨에게는 그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로 대지를 보듬는 태양을 영희 씨는 볼 수가 없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희뿌옇던 잔상마저 없어지고 이제는 눈앞에 있었던 모든 풍경들이 지워졌다. 조금만 움직여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실명, 갑작스럽게 닥친 결핵성 뇌막염이 영희 씨의 빛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어젯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친구의 모습이 영희 씨가 본 세상의 마지막 풍경이었다.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실명된 것이 더 다행스런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서서히 앞이 보이지 않았다면 더욱 두려웠을 겁니다. 어차피 닥치는 일, 그래서 포기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당시의 느낌을 담담하게 말했다. 용하다는 안과를 다 찾아가 봐도 이미 시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시력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여리디 여린 나이 19살의 소녀가 자신의 실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다. 좌절과 절망에 몸을 떨던 영희 씨가 자신의 실명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녀의 고운 마음씨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느낀다는 것이 아닌 가슴 속으로부터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희 씨의 불행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84년 여름, 근근히 가정을 이끌어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희 씨는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희 씨는 또 하나의 불행과 맞닥뜨리게 됐다. 84년 가을, 앞도 보지 못하는 영희 씨는 베갯잎이라도 만들려고 대충 감을 잡아 면도칼로 헝겊을 자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까닭이었다. 그런데 영희 씨의 귓가에 갑자기 어머니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 피! 영희 씨는 날카로운 면도칼로
헝겊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등을 난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희 씨의 손등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솟아올랐다. 무감각. 영희 씨는 며칠 전부터 걷는 것이 힘들고 손끝 감촉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칼로 자신의 손등을 그어대도 아픈 줄을 모르게 됐다. 전신마비의 증세가 찾아오는 전주곡이었다. 영희 씨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85년 1월 31일 인천에 있는 맹학교인 광명원에 들어갔다.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려 했지만 마비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걸어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다. 광명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조차 영희 씨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 됐다. 영희 씨는 광명원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광명원 원장은 영희 씨에게 친딸처럼 대해주었지만 자신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었던 영희 씨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짐스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영희 씨는 꽃동네에 도움을 요청했다. 꽃동네는 영희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87년 8월 20일은 제 평생 가장 행복했던 날입니다. 여기에 올 수 없었다면 아마 오래전에 딴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꽃동네에 들어오면서 건강할 때조차 느끼지 못했던 위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큰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손목처럼 가느다란 다리, 앙상한 뼈가 드러난 가슴. 전신불수의 영희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리가 뒤틀려 걷지 못하고 깡충깡충 뛰어다녀 토끼라는 별명을 얻은 오정의 발바라. 발바라는 영희 씨의 둘도 없는 친구다. 뇌성마비의 발바라가 떠먹여주는 밥으로 영희 씨는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 보답으로 영희 씨는 발바라에게 그녀의 맑은 영혼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아름다운 시를 들려준다. 당신 사랑이 머무르는 곳. 여러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여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색색의 크고 작은 천들이 모여 재봉사의 손에 의해 한 부를 이루어 가듯이 서로 다른 조그만 지체들이 모여 한 몸 이루네. 눈과 입 모여 하나 이루고 손과 발 모여 하나 이루네. 하나여서 외롭고 불편하던 것이 둘 셋이 모여 기쁨으로 한 몸 이루네. 눈과 손짓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알아듣고 살아가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은 바로 당신 사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녀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한평 남짓한 잠자리와 그녀와 한 방을 쓰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세상이요 크나큰 우주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죄 없고 티 없고 순수한 영혼들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과 쉴 곳을 찾지 못한 긴 여정의 길에서 이곳으로 잠시 영혼의 위안을 찾으러 오는 이들의 슬픔과 아픔이 보였다. 무엇을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감각조차 없어진 영희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어 행복하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어 그 또한 행복하노라고 고백한다. 소녀 시절 45kg 나가던 몸무게가 29kg로 줄어든 지금 새털처럼 가벼워진 영희 씨는 새털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살아있음만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1999년 12월 10일 그녀의 나이 36세. 짧지만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하며 배영이 엘리사벳은 또 다른 생명의 싹을 꽃피웠다. 자신의 안구와 장기, 사체를 기증하여 병고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싹을 키운 것이다. 모든 이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하며